함준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준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군사용 드론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완전 자율 전투 로봇의 출현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의 양상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공격 목표물을 식별하고 선택하고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의 사용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군사용 드론의 진화는 전쟁사에서 기관총 등장에 비견되는 무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미 반자율 공격용 드론과 드론 방어 무기 체제의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역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인공지능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 스스로 사람을 살상하는 전투용 로봇이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투용 로봇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se robots are designed to kill. They can fire machine gun, launch grenades, and almost never miss hitting a target. Some are large and intimidating, while others are small but lethal. 조지 메이슨대 무기 혁신 분석가인 자카리 칼렌 본 연구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투용 로봇 기술은 그다지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전투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용 로봇의 등장이 머지않았다는 분위기는 지난 수년간 인명 살상 드론 반대 운동을 펼쳐온 반킬러 드론 운동가들 역시 감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런 무기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미하일 페드로프 장관은 무기 개발에 있어 다음 단계는 완전 자율 킬러 드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6개월쯤이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용 드론 혁신을 위한 비영리 기구인 에어로즈비드카 공동 설립자인 야로슬로프 혼차르 중령은 최전방 인근에서의 한 인터뷰에서 인간 전사는 기계만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는 완전 독립형 인명살상 무기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지만 그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혼차르 중령은 우리는 아직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일 뿐이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는 우크라이나 드론 무기 체계 혁신에 있어 천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값이 저렴한 민간 드론을 군사용 드론으로 개조하는 일 같은 것들이죠. 러시아는 이란이나 다른 나라에서 자율 인공지능 무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으로부터 구입한 샤헤드 136 장거리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지만 그다지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소위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무기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큰 문제 없이 독립적인 반자율 전투용 드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드론들 가운데는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600과 폴란드산 워메이트가 있습니다. 이 둘은 지금 단계에서는 인간이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목표물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면 그 일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 드론은 기술적 용어로 로이터링, 즉 배회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목표물 근처의 상공에서 수분간 배회하다가 목표물을 향해 정밀 타격을 가합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제조사인 에어로 바이런 먼트사 와히드 나와비 사장은 스위치 블레이드를 완전 자율화하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정책 변경일 뿐이라는 것이죠. 드론은 카탈로그화된 이미지들을 통해 이미 장갑차와 같은 목표물은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절대로 에러를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살상하지도 않는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AP통신이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의 자동화 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런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자신들은 그런 무기 사용에 반대하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사 우크라이나 군이나 러시아 군이 완전한 인공지능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상 처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리비아 내전에서 이미 킬러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터키산 카루구2 드론은 완전 자율 모드 상태로 사상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전투병들을 살상했습니다. 카루구2 제조사인 STM의 대변인은 그 보고서가 의심스럽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카루구2 드론은 운용자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목표물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전 자율 인공지능은 이미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타주에 본사를 둔 포템 테크놀로지는 우크라이나 군의 AI로 구동되는 소형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를 결합한 드론 방어 시스템을 공급했습니다. 레이더는 적의 드론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무인 항공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적 드론의 그물을 발사하여 무력화시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런 드론을 수출해 왔습니다. 레이더를 파괴하는 드론 하피는 파괴하려는 대공 레이더가 가동될 때까지 최대 9시간 동안 근처의 상공을 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레이더가 가동되고 신호가 방출되면 그것을 포착하여 목표물을 특정하고 정밀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로는 베이징의 블로우피쉬 A3 군용 무인 헬리콥터를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핵 추진 수중 인공지능 드론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덜란드는 현재 59경 기관총을 장착한 지상 로봇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공지능을 우선순위 최상위에 놓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에 누가 됐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21일에 행한 한 연설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 시스템은 자율 모드에서 빠르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러시아 무기 산업이 인공지능을 전쟁 무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이미 자신들의 란셋 드론이 완전 자율 모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합동인공지능센터 전략정책국장을 지낸 그레고리 앨런 전 국장은 러시아가 언제 선을 넘는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원격
조종 모드에서 완전 자율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이 두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는 드론은 사람이 조종했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AI 최고 연구원인 슈터트 러셀 교수에 따르면 이 기술은 특별히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 그가 동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대학원생 정도만 돼도 한 학기 만에 특정 타겟을 식별해서 사살하는 완전 자율 드론을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군사용 드론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 규칙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들이 금지령에 반대하면서 제네바에서 열린 9년간의 비공식 유엔 회담은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세션은 새로운 라운드를 예정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경쟁자들이 드론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킬러 로봇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운동가들은 안면 인식과 기타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이나 특정 그룹을 식별하여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 금지 등 몇 가지 제한에 대한 합의가 달성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AI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 나쁜 행동을 하는 기계들의 저자 월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살상 로봇은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쉽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사람 한 명을 죽이는 데 필요한 킬러 로봇을 구할 수 있다면 수천 명을 죽이는 킬러 로봇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AI 무기가 용도 변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앨런 전 국방부 관리는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AI가 탑재된 자율 무기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도 않았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무기를 단 하나도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 전역에서 무기가 개발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국방고등연구 프로젝트국, 군사연구소, 학술기관, 민간 부분에서 관련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으니 말이죠. 미 국방부는 인간 전사대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 공군은 전투기가 전투용 드론인 윙맨을 운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한 보고서에서 AI 장착 무기가 인간을 능가하는데도 자율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 것은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컴퓨터 비전이 인간을 능가하기 시작한 2015년에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몇몇 방어 시스템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 방패는 시스템이 잘못된 표적을 겨냥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람이 감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동적으로 사격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대의 칼렌 본 연구원에 따르면 여러 나라와 미군의 모든 부서가 치명적으로 동기화된 공격용 군집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전쟁은 드론과의 싸움이 될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공대생들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 그 해답이 될 듯합니다. 우리 드론이 적의 드론에 의해 모두 파괴된다면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드론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